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KNN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 걸 한번 돌이켜 보시면 일단 크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었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뭐 X, Y가 있는데 이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이 사이의 관계를 구하는 것이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Y가 연속적이면 리그레션 문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이것이 디스크리트하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릴 때 X가 인풋이 있고 Y를 바라볼 때 여기를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빌드업을 할 거예요. 모델을 빌드업 한다는 것은 뭐 우리로 치면은 Y 햇은 뭐 F 뭐 이렇게 X가 되는 거죠. 이 F를 우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F를 어떻게 찾는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말할 K 리얼리스트 네이버후드는 또 뭐가 개념적으로 다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주어질 테고,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포인트가 m개가 있다고 치죠. 그 이야기는 x, y라는 어떤 페어가 있는 겁니다. 짝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짝으로 있는 거고, 우리는 y 햇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x가 들어가는데 무슨 함수가 있겠죠? 이거를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 함수가 오메가라는 파라미터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오메가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거로도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타. 뭐 예를 들어 리그레션 같으면 뭐 이건 다 그냥 변수니까,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뭐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1 플러스 세타 2 x2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오메가 트랜스포즈 x를 했으니까 뭐 오메가 0 플러스 오메가 1 x1 플러스 오메가 2 x2는 0이라는 것이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였고, 이것은 리그레션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를 하이 레벨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여기에서 오메가가 됐던 세타가 됐던 이것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문제였어요. 잘 한번 돌이켜보면 네. 그래서 로스 펑션은 결국은 뭐냐? 뭐 이런 거죠. 이거가 있었을 테고, 이게 있었을 테고, 그 다음 이걸 특정 x라고 하죠, y라고 하죠. 요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y 햇인 거죠. 이거에 뭔지 모르겠지만 로스를 정의할 수 있다고 치죠. 우리가 이것과 이것의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다른지. 뭐 예를 들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민스퀘어를 했을 테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했을 테고, 뭐 요거는 우리 문제에 따라서 오메가를 로스 펑션을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했던 것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이 로스를 데이터 포인트마다 정의가 되어 있을 테니, 이렇게 그걸 다 뭐 더하고 뭐 이거는 뭐 그 개수로 나눠주는 것은 뭐 의미는 없습니다. 뭐 서메이션을 해도 좋고 민을 취해도 좋고, 그리고 이 오메가라는 것에 컨스트레인트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특정 오메가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메가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없을 수도 있고, 결국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오메가를 찾은 거예요. 오메가를 찾으면 리니어한 경우에,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직선이 나오는 거죠. 직선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했던 것이 그냥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의 로스만 했더니 좀 오버피팅의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오메가에 대한 투놈이든 원놈이든 뭐가 됐던 레귤러라이저의 이펙트를 추가할 수도 있죠.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인풋하고 아웃풋의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을 한 거죠. 클래시피케이션도 그냥 펑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그레션은 당연히 펑션처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구하고 나면 모델을 구하고 나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사용했던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배웠죠. 이 모델을 만들고 나면 여기에 사용된 이전에 여기는 이제 다 소용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할 거는 모델이 빌드업이 되고 나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는 모델이 충분히 좋은 모델이라고 뭐 가정을 해야겠죠.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나면 y 해시 나올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y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비교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이거다. 그리고 이건 없고. 이게 슈퍼바이즈 러닝의 가장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좀 펀더멘탈하게 좀 고민을 해보죠. 펀더멘탈하게. 자, 뭐 이렇게 해보죠. 요 그림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뭐 이 경우는 이제 리그레션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리그레션에서 궁극적으로는 모델을 잘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보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y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예측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이 모델을 빌드업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 모델이 뭐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모델은 어떻게 보면 중간 과정이죠. 그래서 모델 없이 예측을 하겠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이 경우에 저는 4가 x 이런 논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있었다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치죠. 그러면 4라는 것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y 값을 예측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펀더멘탈하게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4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내가 새로 들어온 x는 u와 가장 가까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뭔지를 찾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가 요거였다고 치죠. 그냥 예를 들어.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니까 저희가 알고 있죠. 그거를 저는 얘의 프리딕션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좀 수준이 낮아 보이지만. 근데 전혀 수준 낮은 게 아닙니다. 이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자, 다시 x가 주어졌으면 x의 네이버후드의 값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있는 네이버후드죠. 이웃 근처에 있는 값을 가지고 그 값이 가리키는 것을 이 새로운 데이터가 있을 때의 값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그것도 아주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장점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뭐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그러면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한 개로 하면 뭐 좀 노이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름에서 보면 K-니어리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근처에 있는 아니면 가장 가까운 K개를 고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K개에 Y들이 있겠죠? 이거에 평균을 취하죠. 평균을. 그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Y, I에 뭐 이제 K개가 되겠죠. K개. 이제 이게 K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이것들은 뭐 이렇게 되겠죠. YI가 이렇게 속하는 K개가 되겠죠. K개가. 좀 표현을 좀 노테이션을 조금 엄밀하게 하지 않았는데
뭐 K가 1이 될 수도 있고 K가 커질 수도 있고. 그게 이름은 거창하지만 K Nearest Neighborhood Regression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리니어 리그레션보다는 이게 먼저 다루어져야 될 거예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극히 저는 제가 보기에는 내추럴하고 상식적이에요. 모델도 필요 없고. 그래서 모델이 필요 없다는 말이 여기에서 보면 지금까지 저는 모델을 다 오메가 또는 세타라는 파라메트릭,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모델을 빌드업을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은 non 파라메트릭한 방법입니다. 파라메트릭,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필요 없는 방식이에요. 됐죠? 뭐 이름은 거창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지만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뭐 이제 뭐 보면 뭐 코딩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뭐 이건 간단한 거니까 그냥 scikit-learn로 쓸게요. 그래서 sklearn의 neighborhood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눈치로 보겠지만 이제 k가 3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regress를 해서 fit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근처에 있는 점 3개로 한 거죠. 근데 좀 보면 뭐 들쭉날쭉하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오버피팅의 현상이 좀 있죠. 이걸 스무딩 하거나 오버피팅을 줄이거나 또는 레귤러라이제이션 이펙트가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너무 막 이게 막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여기 좀 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까요? K를 늘리면 되겠죠. 무슨 이제는 하나를 뭐 한 개를 비교하거나 3개를 가지고 정보를 하는 게 아니라 K를 키워보면 예를 들어서 K를 31개 하면 좀 스무딩하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해야 되는 뭐 옵션인 거죠. 예, 옵션인 거죠. 그래서 K를 몇 개로 결정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유저가 디파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충실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쪽으로 갈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좀 해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당연히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나와야겠죠? 클래시피케이션이 나와야겠죠? 자, 클래시피케이션도 K-니얼리스트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파란색을 생각하지 마시고 요건 생각하지 마시고 요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다고 하죠. 지금 뭐냐 하면 저렇게 있고 컬러가 이제 레이블을 말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빨간색에 속할 건지 녹색 또는 초록색에 속할 건지를 제가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바운더리가 없어요. non 파라메트릭 하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가 새롭게 들어오면 그때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만약 K가 1이라면 얘와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 한 개를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픽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냥 단순한 이 그림에서 뭐 이거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K가 1인 경우에 가장 가까운 애를 골랐고 걔의 색깔이 초록색이면 얘도 초록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그러면 이제 또 한 개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그래서 그럼 K를 늘려보죠. 3개로. 그 이야기는 내가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가 왔고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3개를 고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얘는 빨간색, 얘는 초록색 2개. 그러면 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초록색이 2개니까 얘를 초록색으로 클레임을 하는 겁니다. 프리딕션을 하는 겁니다. 뭐 아주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non parametric입니다. 그리고 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K를 홀수로 하는 게 좋겠죠. 홀수로.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승부가 나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고 당연히 보는 것처럼 K가 1인 경우랑 K가 커지는 경우랑 스무딩 이펙트가 당연히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뭐 클래시피케이션 다 있습니다. K-nearest, KNN regression, KNN classification.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보죠. 뭐 이런 경우죠, 사실. 뭐 클래스가 이건 클래스가 3개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랑 해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지. 거리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클래스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제가 데이터셋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K를 1로 하면 빨간색으로 클래스가 나눠지고 지금 뭘 했냐면 모든 이 격자마다 제가 이렇게 격자마다 제가 K 니얼리스트를 한 거예요. K를 1로 세팅을 하고 여기 보면 1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뭐 어느 정도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떻게 했냐면 아웃라이어를 좀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KNN의 K가 1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K를 키울 수 있습니다. 키우면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게 되는 거죠. K가 11이면 K를 더 키우면 21 스무더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KNN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요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의 질문 KNN의 장점은 뭔가요? 장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점은 뭔 것 같나요? 이제 단점도 할 겁니다.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지금 제가 쭉 알고리즘 설명을 드렸는데 장점에 대해서. 예, 모델이 필요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뭐 직관적이고 최적화가 필요 없고 자 모델이 필요 없다는 거 데이터만으로 도출 가능한 거 다 장점 맞습니다.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SVM, 로지스틱, 리그레션, 리니어 좀 그거 뭐 내용이 뭐 공부를 했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냥 아주 내추럴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최적화가 필요 없어서 연상 속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에 대한 제가 지금 자 단점은 뭘까요? 단점. 이게 사실은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이 KNN 강의에 있어서. 단점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데이터가 많으면 연산이 너무 느려질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 한번 보죠. 그냥 요 경우를 볼게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KNN이니까 뭐 K가 3인 경우에 3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결정하기 위해서 거리를 몇 번 계산해야 되나요? 이 경우에 거리를 거리가 새로운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3개를 골라야 되니까 거리를 다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 수만큼 거리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중에서 K개를 소팅을 해야 돼요. K개를. 그럼 다 비교를 해야겠죠? 뭐 지금은 뭐 이게 몇 개인가요? 9개인가요? 9번만 계산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10만 데이터 포인트다.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10만 번의 거리를 계산해야 되고 그 중에서 소팅을 해서 K만큼 오더링을 해야 됩니다. 오더링을 해야 돼요. 소팅도 쉬운 문제 아니에요. 저희는 뭐 알고리즘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소팅하는 이피션트하게 소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진 않겠지만 일렬로 세운다는 게 쉬운 알고리즘적으로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트레이닝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KNN의 컴퓨테이션한 그 이피션트는 떨어집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파라메트릭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데이터셋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리니어 바운더리를 빌드업을 할 거예요.
할 겁니다. 근데 이 빌드업하는 과정에 뭐 예를 들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거리를 다 계산하고 계산이 복잡합니다. 계산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야 돼요. 뭔가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모델을 만들고 나면 이제 이 데이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요? 이 직선에서 이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지만 계산하면 되죠. 이 계산 어떻게 하죠? 오메가를, 여기 오메가면 오메가 트랜스포즈 X에서 이것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따지면 됩니다. 이거 그냥 곱하기 하는 거잖아요. 곱하기 하고 더하기 하는 이너 프로덕트 한 번만 하면 돼요. 자, 차이를 KNN은 심플하고 좋아 보입니다. 모델도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의 이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항상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셋과의 거리를 항상 전부 다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소팅을 해야 됩니다. 할 때마다 헤비할 수 있어요. 반면에 파라메트릭하게 뭔가를 하면 뭐 모델을 빌드업을 하는 데는 좀 뭐 복잡하거나 연산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실시간이라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해져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차이가. 예. 그래서 뭐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KNN은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